자,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연구 방법의 기본 틀은 같습니다.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가설을 설정해서 연구 설계를 한 다음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 및 해석을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지요. 대학에서는 이 과정을 조사연구 방법론이라 하여 별도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무엇을 연구하고 왜 연구하는가 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다 보면 좀 더 파헤쳐보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이를 캐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문제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제가 선정되면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 그 설계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김정은 정권이 오래 갈 것인지 곧 무너질 것인지 궁금하다. 그것을 연구하고 싶다고 생각해 봅시다. 김정은 정권은 오래 갈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분석 및 해석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죠. 문헌조사나 설문조사에 의한다든지 면접에 의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한 다음에 분석은 양적 분석을 할 것인지 질적 분석을 할 것인지 등을 따라서 분석을 하고 그것을 해보니 가설은 맞다. 가설이 틀리구나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앞에서 북한 연구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북한 정부가 지극히 통제되어 있고 북한은 바라보는 시각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연구는 시대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90년대 이전, 즉 냉전 시대에는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즉 상대를 부정하는 데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자폐적 정의관에 따라서 북한 통일 문제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가 어려웠던 시절이죠. (1988년) 무렵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일어나고 북한 자료의 개방과 함께 통일 북한 연구가 활발해집니다. 그 시대에 국내에서는 6월 항쟁이 있었고 해외에서는 독일 통일 및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는 도미노 현상을 겪는 그러한
대변혁의 시대였죠. 1994년부터 대학에 북한학과가 설치됨으로써 체계적인 통일 북한 연구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북한 연구 방법도 역사적인 접근, 비교 사회적인 접근, 행태주의적인 접근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하여 왔습니다. 역사적인 접근은 공산 정권의 형성 민 발전 양상이 공산화 이전의 전통과 경험의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발상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입니다. 일정 사회는 역사적 형성물이라는 것이죠. 비교 사회주의적 접근법은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를 체계적으로 분석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북한을 다른 사회주의 국가 혹은 집단과 비교함으로써 북한이 어떤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죠. 일상사 연구 방법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조명하는 방식입니다. 미시적 접근 방법이죠. 탈북자 인터뷰, 북한 대중잡지, 문학작품 등을 활용해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생생한 삶의 현상을 보려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북한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는 학자들 간에 쟁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연구 시각에 따라 전체주의적 접근과 내재적 접근으로 갈리고요. 북한 체제의 성격에 따라서 보편적이다, 특수하다라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럼 연구 시각부터 살펴볼까요? 전체주의적 접근은 냉전 체제하에서 자본주의 진영이 사회주의를 인식하던 방법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스탈린의 소비에트 정권, 히틀러의 나치 정권,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 등 전체주의 독재 국가들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죠. 이 전체주의 특징은 공식 이데올로기가 있고 일당 독재이고 폭력적인 경찰 통제 제도가 있고 중앙 집권적인 경제 등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재적 접근 방법은 1988년 말 제독학자 송두율에 의해서 소개되었습니다. 외부의 관찰자가 아니라 내부의 행위자 측면에서 사회주의가 스스로 설정한 이념에 근거해서 사회주의 현실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주체사상이 이념인데 이 주체사상에 근거해서 북한의 현실을 평가하고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내재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 연구의 균형을 잡는 데 기여하였지만 북한의 비판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음 북한 체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죠. 북한 국가 성격이 사회주의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학자들은 북한 체제의 특수성은 인정하지만은 그 특수성의 이면에 있는 범사회주의적인 현상, 특히 스탈린식 사회주의 국가 또는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북한 학자들 중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유일 지도 체제이다, 유격대 국가이다, 수령 체제이다, 군사 국가이다, 종교 단체이다 등 다양하게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커밍스는 북한 체제가 조합주의적 사회주의 체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개인을 권력의 정점으로 하고 그들의 가족과 조선노동당, 빨치산 등 그 밑에 농민이 하향식으로 이계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유교적 조합주의 성격이 강한 사회 구성체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북한 사회를 최고 지도자, 빨치산 그룹으로 이루어진 지도 핵심, 그리고 그 주변의 기타 지도 집단, 나머지 대중으로 이루어진 동심원적 조직으로 파악을 해서 북한 체제의 유지는 지도 핵심의 바깥 그룹에 대한 장악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커밍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다 하루키는 유격대 국가체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격대 국가의 기초를 당, 국가, 사회단체가 일체화되어서 이 공적인 주체가 정치, 경제 일체를 관리하는 체제로서 소련형의 국가사회주의로 규정하고, 북한에서 이러한 국가사회주의는 1960년에 61년에 경에 완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격대 국가는 김일성이 최고 사령관이고 북한 인민 전체가 유격대원이라는 것으로서 이런 현상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사망한 후에 유격대 국가체제는 최고 사령관이 전국군의 지원을 받는 전국군 국가로 변모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즈키 마사유키는 수령체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수령의 영도를 대를 이어 계속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을 동시에 지닌 당 국가 시스템 위에 수령을 추대한 체제로 정의합니다. 수령제의 핵심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 즉 수령의 영도 아래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 정연한 조직 체계와 규율을 제도와 사상으로 보장하는 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수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의 최고 내수이고 심장이며 당, 계급, 대중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유일한 중심을 말합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유일체제라고 말하고 이 유일체제의 4가지 특징을 뽑았는데, 첫째는 수령의 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고 수령의 사상과 명령에 따라 전당, 전군, 전민이 하나로 움직이는 체제이다. 둘째는 동원화되고 군사화된 사회 체계를 자신의 강력한 재생산 기반으로 삼고 있는 체제이다. 셋째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담론과 행위 양식들을 재생산하는 체제이다. 넷째는 문화적으로 광범위한 개인 숭배 현상을 동반하는 체제라고 북한 유일체제의 4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대숙 등은 김정일 시대의 북한 군사체제는 군인들이 정치개입을 제도한 정치체제로 규정을 합니다. 즉 과거처럼 조선노동당이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가 통치를 하는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연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북한 정권은 곧 망할 것이냐, 지속될 것이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대북 정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 정권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잘못된 정부에 기초한 것이라고 판명이 났지만요,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2000년대 중반에 주한 미 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최악의 리더십을 감안하면 북한은 조만간 국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한국이 북한을 승계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힐이 김정은 리더십의 패착 요인으로 식량 배급이 어려울 정도의 힘든 경제 상황, 일련의 도발로 드러난 전략 부재, 숙청 등 공포 정치가 아니면 유지되기 힘든 권력 기반, 주변국을 불편하게 하는 협상 없는 핵개발 전략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누구와도 거래하지 않는다는 식의 김정은 통치 방식에 중국도 손을 들었고 러시아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힐 전 대사는 전했습니다. 북한 체제의 지속론과 붕괴론은 그동안 여러 번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